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남한 영토에 포탄을 쏜 휴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도발이었습니다. 이런 게 먹혀든다고 판단할 경우 앞으로 도발의 강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이 수차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북함정을 들이받아 밀어내는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일주일간 충돌이 계속된 뒤 8일째 북한 측이 발포해 교전이 이뤄졌습니다. 적함보다는 저희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감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 충돌 작전 들어갈 때 다른 두려움 없이 자신감 속에서 과감하게 충돌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후 두 차례 교전에서 북한은 신속한 선제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2002년 2차 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 당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뒤 우리 함정을 향해 기습 발포했습니다. 교전의 결과로서 우리가 피격당했고 또 피해자가 다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상당한 의도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장병 46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은 어제 휴전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연평도를 쑥대밭으로 만든 북한군의 해안포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물론 인천의 영종도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윤효정 기자가 북한 해안포의 종류와 위력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최근 서해 해안포의 파괴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동굴진지엔 1분에 8발이나 쏠 수 있는 76.2mm 평사포와 122mm 대구경포를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주력 해안포로 꼽히는 130mm 대구경포는 20cm 두께의 철판도 뚫을 수 있어 고속정 정도는 단 한 발에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 초속 2km, 포성이 들리기도 전에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속도도 위협적입니다. 여기에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까지 더하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완전히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실크원 미사일은 최고 사거리가 95km에 이르러 서울 바로 코앞인 영종도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공 비행이 가능해 명중률이 75%에 달하고 이라는 이 미사일로 미국과 쿠웨이트의 유조선을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포는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공격의 경우 포탄의 상당수가 해병대 부대와 그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볼 때 정밀 조준 성능 개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